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8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손익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2쪽이 되겠는데요. 이 순손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순이익과 순손실, 순이익과 순손실의 합성어가 순손익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느냐,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생긴 것은 순이익이고 손실 생긴 것은 순손실인데, 이러한 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손익법이 있습니다. 손익법이 있고요. 또 이제 재산법이 있거든요. 재산법이 있다. 그러면 이 손익법과 재산법에 의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이익이든 순손실이든 손익법으로 계산하든 재산법으로 계산하든 결과는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손익법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익법은 뭘 작성하냐면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성적, 즉 경영성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본 재무제표를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인데,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총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총수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왔죠? 주식회사는 왼쪽에는 한국상사, 2005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는 원이 되겠죠? 여러분,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쓰겠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56만 원 나왔네요. 1년 동안의 총 비용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은 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익은 60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은 56만 원이기 때문에, 자, 수익이 더 많죠? 그러면 차익 얼마입니까? 이 4만 원이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래서 합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60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6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자, 공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미 배웠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뭐 꼭 공식을 암기하라 이런 것보다도 차변 쪽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 쪽에는 수익이 들어간다. 수익이 크면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암기는 안 해도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등식이 두 개 나옵니다.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그죠?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 만약에 비용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크게 되면 순손실이 나옵니다. 순손실. 이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런 등식이 나오겠죠? 총 비용과 요거 두 개 합친 겁니다. 총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그쵸?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니까 총수익이다. 이런 등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밑에 포괄손익계산서 또 보시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쪽에는 총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 밑에 표 나왔죠? 총 비용 한국상사가 37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 쪽에 총 수익이 33만 원입니다. 뭐가 클까요? 비용이 많잖아요. 그쵸? 비용이 많으면 뭐가 생길까요? 37만 원이니까 비용이 크니까
4만 원이 뭐가 생긴다? 당기 순손실이 생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공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비용이 크니까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게 되면 당기 순손실이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당기 순이익과 당기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손익 계산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해서 당기 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손익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식이 또 이렇게 나오겠네요. 총 비용은 37만 원은 총 수익 플러스 순손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당기 순손실. 그러나 이 등식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T자를 그려놓고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 수익이 크면 당기순이익, 비용이 크면 당기순손실, 반대로. 그러니까 당기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차별이 나오네요. 그렇죠? 수익이 더 크니까. 그러나 비용이 크게 되면 반대로 대변 쪽에는 당기 순손실이 나옵니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T자 그래라. 차변에는 총 비용, 대변에는 총 수익이다. 비교하셨죠?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수익이 크면 당기 순이익, 비용이 크면 당기 순손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참고로 보시고요. 자, 33쪽에 재산법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법. 결론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손익법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과 재산법에 나오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은 똑같이 일치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제 8강 시간이고요. 자, 뒤에를 한번 보실까요? 재산법이 나옵니다. 재산법. 이 재산법은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표가 재무상태표였죠. 그래서 이 재산법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기말자본과 기초자본, 즉 영업을 시작했을 때 1월 1일 날 자본을 기초자본, 12월 30일을 나타나는 자본을 기말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재무제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작성하는 기초재무상태표, 여러분 기초재무상태표는 거기 나왔죠. 밑에 나왔는데 1월 1일 날 작성하는 거고요. 기말재무상태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기말재무상태표부터 나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말재무상태표.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기말재무상태표.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초재무상태표는 1월 1일 날 작성하는 거고요. 기말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날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인데, 거기 여러분 양식을 보시면 기초재무상태표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자산입니다. 이건 무슨 자산이냐? 기초자산입니다. 1월 1일 날 차변 쪽에는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기초자산이 얼마입니까? 35만 원 나왔죠. 그리고 대변 쪽에는 기초부채가 얼마 나왔습니까? 기초부채가 11만 원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죠? 기초자본이 나옵니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기초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24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는 이렇게 얼마가 일치될까요? 35만 원이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산은 35만 원이고 1월 1일 날 기초부채는 11만 원이고 1월 1일 날 기초자본은 24만 원이 됐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업활동을 이제 했어요. 해서 12월 31일 날 기말재무상태표를 보니까 12월 31일 날 기말재무상태표가 여러분 왜 나왔죠? 기말자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50만 원 나왔죠. 그러면 기초자산은 35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자산이 15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말부채가 얼마 나왔나요? 부채가 22만 원 나왔네. 아이고, 기말에 가니까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었네요. 그러면 기말에 가니까 기말자본이 얼마 나왔나요? 기말자본. 기말자본이 28만 원이죠. 이거 빼보세요. 기말자산 50만 원에서 기말부채 22만 원 빼니까 기말자본이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얼마? 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비교하느냐? 요거 기초자본 24만 원, 기말자본 28만 원. 오호, 여러분 기말에 가서 자본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어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4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것이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지금 기말의 자본이 크죠? 그러니까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을 비교하니까 기말자본이 크면 당기순이익, 기초자본이 크면 당기순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기말자본은 얼마입니까? 28만 원이고요. 기초자본이 얼마입니까?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자본 24만 원을 빼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가 나왔나요? 4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기말자본하고 기초자본을 비교했더니 기말자본이 증가했더라. 기말자본이 크다는 거지요. 이렇게 기말자본이 증가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당기순이익. 당기라고 하는 건 당해년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장사를 해서 4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을 꼭 암기하는 건 아닌데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당기순이익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8만 원은 24만 원 플러스 4만 원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꼭 암기는 안 하도록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니까 당기순이익,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디귿에 나왔잖아요. 기말자본 28만 원은 기초자본 24만 원 거기 나왔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지금 기역에 보니까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 니은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 디귿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초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기초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기초자산이 얼마 나왔나요? 기초자산이 39만 원 나왔네요. 그리고 기초부채가 7만 원.
그러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게 되면 기초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32만 원이 되겠죠. 자, 39만 원. 어떤 분들은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자, 자꾸 보시면 됩니다. 39만 원. 그러면 기초자본이 얼마였나요? 3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말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여러분? 기말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기말자산이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그리고 기말부채가 22만 원. 그러면 기말자산 50만 원에서 기말부채 22만 원 빼니까 기말자본이 얼마 나왔어요? 28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50만 원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초자본이 32만 원이었는데요. 기말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말에 가니까 자본이 줄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초자본이 32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기말자본이 28만 원이니까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당기 순손실이 되겠죠. 뭐가 크다는 거예요? 기초자본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등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봐세요. 기초자본이 더 크잖아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빼는 거예요. 기초가 더 큰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당기 순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본 얼마입니까? 32만 원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기말에 가니까 자본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28만 원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4만 원이 당기 순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기 순손실. 반대로 뭐가 크면은요? 기말자본이 크면 마이너스 기초자본. 당기 순손실이 되겠죠. 아까 기말자본이 얼마였나요? 기말자본이 28만 원이었죠. 기초자본이 얼마였습니까? 기초자본이 24만 원. 그러면 기말자본이 크니까 4만 원이 당기 순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말자본이 크면 당기순이익, 반대로 기초자본이 크면 당기순손실. 이게 바로 이 등식 두 가지가 재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총비용에서 총수익 빼면 당기순손실. 이것은 손익법이 되겠고요.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 반대로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빼게 되면 당기순손실. 이렇게 손익법에 나오는 당기순이익과 재산법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4쪽에 나오는 문제는 꼭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문제에 꼭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넘겨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는데, 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요. 1번 문제는 쉽고요. 2번, 3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정말 실력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지금 1번, 2번, 3번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배양하셔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기초부채입니다. 기말자산 나와 있고, 기말부채 나와 있고, 기초자산 나와 있고, 총수익 나와 있고, 총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공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공식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돼요. T자를 그려가지고요.
T자를 그려가지고 T자를 3개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기초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표입니다. 기초 BS. 이건 기말 BS. 대차도지표입니다. 과거의 대차도지표. 지금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뭐 재무상태표는 뭐 FP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FS 해도 되겠고요. FS. 자,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기초자산. 자,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응용하세요. 여기는 기초부채. 여기는 기초자본이 들어가겠죠? 기말에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기말자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기말부채.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기말자본. 여기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뭐가 들어가죠? 총비용. 대변에 뭐가 들어가죠? 총수익. 수익이 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당기순이익. 비용이 크면 뭐가 나오죠? 여기 당기순손실입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기말자산은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그리고 기말부채는 30만 원. 그럼 여러분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게 되면 기말자본이니까 기말자본이 40만 원인가요? 그렇죠. 기말자본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85만 원 나왔네요. 8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부채를 물어본 거, 이걸 물어본 거, 이걸 물어본 거야. 그쵸?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70만 원.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60만 원. 아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비용이 많아요?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당기 순손실이 돼요. 10만 원. 당기 순손실. 그렇죠? 비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기말자본이 40만 원인데 기초자본이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죠. 손실 생겼으니까 기초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 돼야 되겠죠. 그쵸? 기말자본하고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당기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데 기초자본이 50만 원이어가지고 기말에 가서 자본이 줄었으니까 순손실이 생겼잖아요. 10만 원. 그쵸? 그러면 기초부채는 얼마가 될까요? 기초부채는 기초부채 35만 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손실 생겼으니까 기초자본이 5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서 자본이 증가했으면 당기순이익인데 줄어들었으니까 40만 원이니까 여기는 기초자본이 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기초부채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35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T자를 이용하는 것이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초 대차도지표, 기초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인데 기초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손익계산서 차변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총수익 해서 비용이 많으니까 당기 순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부채는 얼마가 됐을까요? 35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상사의 기초부채는 8만 원입니다. 기초부채는 8만 원이고 기말부채는 4만 2천 원이다. 순자산은 10만 5천 원이고 기초자산 합계는 기말보다 19,000원이 적다.
단기 중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38,000원이 증가했다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순손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등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말자본에서요 기초자본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쵸? 기말자본이 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건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본입니다. 그리고 기말자본은 12월 30일 나타나는 자본이 기말자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등식에다가 여기다 조금 응용하는 게 있어요.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했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있죠. 추가로 출자했다. 돈이 부족해서 추가 출자가 되겠고, 또 기업주가 회사에다 출자해놓고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을 만들면 이런 등식이 또 나옵니다.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데 여기다가 이 기초자본은 처음에 기업주가 최초로 출자한 것이 원시출자입니다. 처음에 출자한 거.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추가 출자는 더합니다. 추가 출자. 추가 출자를 세 글자로 두 글자로 증자란 말 씁니다. 자본금이 증가되었다. 증자. 추가 출자는 더하고요. 여기서 뭘 빼느냐? 인출액을 빼는 겁니다. 인출액을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등식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말자본에서 기말자본이 크면 당기순이익인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데 그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 추가로 출자한 거 더하고 인출액 빼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등식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국상사의 기초부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기초부채가 8만 원이네요. 기초부채가 8만 원이고 기말부채는 42,000원이네요. 기말부채가 42,000원이고요. 또 순자산, 기말 순자산은 기말자본을 말합니다. 거기 105,000원. 이 기말자본을 순자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본을 순자산이다, 자기자본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말자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합계는, 이 기초자산 합계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말자산이 나오겠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부채와 자본을 더하니까 기말자산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보세요. 14만 7천원이 되겠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고요. 부채와 자본 더하면 자산이니까 두 개 더하니까 기말자산이 14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자산 합계는 기말자산보다 19,000원이 적다. 이 기초자산은 기말자산보다 19,000원 적으니까 여기서 19,000원 빼보세요. 빼니까 12만 8천원 되겠네요. 그쵸? 기말자산보다, 기초자산은 기말자산보다 19,000원이 적으니까 14만 7천원에서 19,000원을 빼니까 기말자산이 12만 8천원이 나왔어요. 12만 8천원. 그렇죠? 그러면 기초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기초자본. 기초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기초자본은 그쵸? 여기서 빼면 되겠죠? 이제 기초자본이 나오겠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기초자본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나요? 단기 중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 38,000원이 증가되었대요. 38,000원이 증가되었대.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말 자본이 지금 얼마였나요? 기말 자본이 10만 5천 원이었죠. 그리고 기초 자본은 지금 모르고요. X로 놓고 플러스 거기 그 추가 출자가 얼마입니까? 추가 출자라는 것은 여기 자본금이 3만 8천 원 증가됐으니까 추가 출자가 3만 8천 원이잖아요. 3만 8천 원. 3만 8천 원이다. 이랬을 때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를 3만 8천 원 더하니까 거기 당기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니까 기초자본이 얼마입니까? 여기 4만 8천 원인가요? 그렇죠. 4만 8천 원. X가 4만 8천 원입니다. 이게 4만 8천 원. 그렇죠? 다시요. 기초자산이 12만 8천 원에 기초부채가 8만 원이면 기초자본이 4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만 8천 원인데 추가 출자가 얼마였어요? 3만 8천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X 4만 8천 원 플러스 추가 출자하니까 인출액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겠네. 얼마? 계산해 보세요. 4만 8천 원, 3만 8천 원이니까 8만 6천 원이죠. 그러면 10만 5천 원에서 얼마입니까? 빼보세요. 이거 8만 6천 원. 이거 계산이 얼마죠? 8만 6천 원. 그러면 10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 빼니까 8만 6천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이 10만 5천 원에서 계산이 어떻게 돼요? 8만 6천 원. 당기순이익이 19,000 원인가요? 예?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19,000 원인가? 그죠? 기말자본이 10만 5천 원에서 기초자본 X 플러스 추가 출자 자본금 증가된 거 3만 8천 원 빼니까 19,000 원이 되겠네요. 여러분 상당히 내용이 어렵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부채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T자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T자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3단계. 기초, 기말,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기초 기말 자산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또 기말 부채는 160만 원. 그러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니까 기말 자본이 얼마 될까요? 140만 원. 그쵸?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이 되겠고요. 또 기초 자산이 얼마입니까? 기초 자산이 140만 원.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 부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 자본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당기 중에 추가 출자입니다. 쓰세요. 추가 출자.
그리고 총 수익이 600만 원. 총 비용이 560만 원.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비용하고 수익을 비교하니까 총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당기 순이익이 40만 원 나왔네요. 그죠? 600만 원.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초부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지금. 기초부채. 기초자본 알면은 기초부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등식 배웠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를 더한다고 그랬죠. 인출액은 빼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이 얼마인가 보세요. 140만 원. 기초자본 몰라 X 플러스 거기 추가 출자 증자액이 얼마 나왔어요? 20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40만 원. 그러면 140만 원에서 이 가로 얼마를 빼야 40만 원입니까? 100만 원 되겠죠? 1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4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로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 기초자본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8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80만 원. 그러면 기초자본이 여기 8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자본. 영업을 1월 1일 날 시작했을 때 기초자본.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140에서 8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부채가 정답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험장에 가서요. 공식에다 일일이 대입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T자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빠르고요. 요거 응용 공식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그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는 더하고 자본금 증가시킨 추가 출자는 더하고 인출액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응용 공식 하나만 기억하셔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3번은 기초부채는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2번하고 3번 문제는 시간도 1분 안에 풀기가 쉽지는 않죠. 숙달해서 다양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2번, 3번 문제 같은 것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것들 출제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맞추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회계 다음 시간에는 순환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